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교차로 뉴스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이번 주 초 연방 당국의 승인에 따라서 약국은 새로 업데이트된 코비드 백신 접종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은 월그린, CVS 등 약국의 체인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다양한 장소에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접종도 허용됩니다. 약국은 재고가 매장에 도착함에 따라 더 많은 예약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비드-19 확진자와 입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CDC는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업데이트된 추가 주사를 접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추가 주사는 기존 주사와 달리 현재 미국에서 가장 널리 퍼진 XBB 1.5 변종을 표적으로 삼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추가 주사는 작년 가을 이후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권장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도 추가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카고의 담배 가게 4곳이 화요일 9월 13일 밤부터 수요일 9월 14일 아침까지 하룻밤 사이에 절도범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용의자들은 $2,000 이상의 현금과 수천 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복면을 쓰지 않은 2명의 용의자들은 제퍼슨 파크 지역에 있는 어반시티 스모크샵의 유리문과 철문을 부순 후에 안으로 들어가 상품과 현금을 훔쳤습니다. 이어서 루즈벨트 로드에 있는 칼리 스모크샵, CBD 크라톰을 차례로 습격하고 마지막인 미로키 애비뉴에 있는 담배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시 30분경이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용의자들이 흰색 기아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어반시티 스모크샵의 주인은 자신의 가게가 절도범의 표적이 된 것이 1년 사이에 3번째라고 전하며 쓸쓸함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시카고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은행 뱅크 오브 오프는 지난 14일 목요일 코리안 CPA 어소시에이션을 대상으로 한 2023 뱅크 오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오전 9시 30분부터 노스브룩 소재 헤리티지 옵 골프클럽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계 회사 회계사들에게 뱅크 오브 은행과 은행 상품을 소개하고 지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계사들과 네트워크 및 상호 비즈니스 협조 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는 뱅크 오브 미 중서부 지역 박승호 전무의 인사를 시작으로 LA에서 시카고를 방문한 뱅크 오브 소속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세미나는 박승호 전무의 인사말과 함께 오전 11시 30분 종료됐으며 이후 참석자들과 점심 식사 및 골프 라운딩이 이어졌습니다. 극단 시카고가 제2회 정기공연 여자만세 2를 오는 9월 17일 일요일 공연합니다. 공연은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한 포레스트 뷰 에듀케이셔널 센터에서 진행되며 오후 2시와 6시에 2차례 열립니다. 여자만세 2는 평생을 무한 책임과 희생을 강요받아온 할머니 하숙생 이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입니다. 고지식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지고지순한 며느리 집에 70대 할머니 하숙생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코미디를 그렸습니다. 건휘한 연출가는 극단 시카고 단원들과 함께 야심차게 공연을 준비했으며 많은 동포들이 유머와 감동적인 장면들을 관람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티켓은 $25로 헤어웨이브 살롱 또는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켓에 대한 문의는 전화번호 773-919-029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대표은행인 뱅크 오브 오프와 한미은행이 추석을 맞아서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은 뱅크 오브 오프 9월 25일에서 9월 29일 금요일까지, 한미은행 9월 22일 금요일부터 9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행사 대상은 뱅크 오브 오프와 한미은행 고객입니다. 뱅크 오브 오프의 해당 국가는 뱅크 오브 오프 한국,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신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현지 통화로 송금하는 포린 크랜스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대만 통화로 $1,000 이상 송금하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한미은행의 해당 국가는 한국,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등입니다. 데스플레인 소재 하상 한국학교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이 9월 11일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상한국학교는 지난 8월 소수민족학교의 외국어 프로그램 승인을 위한 표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학교법에 따라서 프로그램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하상한국학교의 한국어 프로그램이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준에는 한국어 교육의 수준이 최소한 공립고등학교의 그것만큼 높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상한국학교 이준수 교장은 이번 승인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화요일 하루 동안 시카고 지역의 여러 도서관들의 폭발물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위협은 시카고를 비롯해 샴버그, 에디슨, 오로라, 에반스턴 등 다양한 지역의 도서관에서 발생했으며 모두 거짓 위협으로 판명됐습니다. 알렉스 지아놀리아스 일리노이 주 주무장관은 계속되는 도서관 위협이 책 검열 금지 법안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책 검열 금지 법안은 지난 6월 제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서명이 완료됐으며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시카고에서 발생한 위협은 도시의 가장 큰 도서관 중 하나인 헤럴드 워싱턴 도서관에서 발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폭발물이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전담반과 도서관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로라에서는 3개의 공공도서관에 위협이 내려져 모든 인원이 대피했습니다. 이외에 에디슨과 에반스톤에서 각각 한 건의 도서관 위협이 발생했으며 샴버그 타운십 도서관에서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위협을 받은 모든 도서관에서 실제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서관 폭발물 위협의 배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협을 가한 이들이 VPN 우회를 통해서 허위 위협을 가할 경우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위 위협을 가한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에서 30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현금 보석금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해 현금 보석을 금지하는 세이프티 법안에 서명했으며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세이프티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현금 보석을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됩니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에 따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들은 구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지역사회에 위협을 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는 구속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법부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현금 보석금을 부과하는 관행으로 인해 단순히 돈을 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감 상태에 놓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금 보석 정책은 흑인과 유색 인종들에게 불공평하다며 백인 남성 대비 흑인 남성의 경우 35%, 라틴계 남성은 19% 더 높은 보석금을 책정받았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2022년 민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수감되는 63만 1000명 중 74%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60% 이상이 보석금을 낼 여유가 없어서 재판 전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주는 현금 보석금 제도를 전면 폐지한 첫 번째 주가 되며 시행 과정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교통국은 오는 15일 금요일 CTA 본사에서 일자리를 찾는 시카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CTA는 당일 채용 박람회에서 버스 운전사와 버스 정비사를 채용할 예정이며 시간당 임금은 버스 운전사는 $28 65센트, 버스 정비사는 $41 90센트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된 신입사원에게는 유급교육, 복리후생 외에도 $1000의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CTA 회장 도발 카터 주니어는 성명을 통해서 지금이야말로 CTA에 합류해서 우리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상적인 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에 대한 CTA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 직업은 경쟁이 치열하며 특히 경력 성장에 관심이 있는 예비 직원들에게 더욱 매력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남부 지역의 듀세이블 레이크쇼어 드라이브는 향후 수주간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 줄어듭니다. 시카고 교통국에 따르면 도로 포장 공사는 31가 스트리트과 57가 드라이브 사이 듀세이블 레이크쇼어 드라이브에서 진행됩니다. 공사로 인한 차선 폐쇄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으며 약 6주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3주간은 남쪽 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들게 되며 일부 구간은 한 개 차선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0월 9일부터는 북쪽 방향 차선으로 작업 구간이 이용되며 차선 폐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대한 업데이트 상황은 시카고 교통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기약으로 널리 알려진 데이킬, 수다패드, 테라플루 등이 약국 진열대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자문위원들은 데이킬, 수다패드, 테라플루 등 일반 의약품 감기약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약국 진열대에서 이 약품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문위 의장인 마리아 코일 오하이오 주립대 약학전공 부교수는 일반 의약품 중에서 페닐에프린을 대체해서 환자들을 도울 더 나은 옵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 결과 역시 이 약이 유효함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FDA 자문위원들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페닐에프린을 함유한 제품들이 현재 제약시장의 약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헬스케어 제품협회는 페닐에프린이 효과적이며 FDA의 지침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FDA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성명에서 이런 일반 의약품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면 일부 사람들은 자가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에 대해서 약사, 의사 또는 클리닉에서 충혈 완화제를 구하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실제 FDA의 금지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은 클 전망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마트에서 페닐에프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쉽게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